고리 1호기 해체 결정, 신정부 탈원전 시동. 자, 최성원 대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, 그래 이제 좀 친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죠? 정부에서 이제 뭐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, 탈핵 관련된 그런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영화 판도라를 보셨나요? 거기 보시면 아니요. 예, 원전 사고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. 네. 예, 지난 주말에 가장 핫 이슈가 이제 고려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. 네. 예. 고려원전 1호기가 1978년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더라고요. 벌써 한 되게 40년, 오래됐네요. 예, 40년이 됐는데요. 이제 뭐 그런 노후된 그런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계실 거지만 이제 보면은 에너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전력 관련된 그런 수급 문제들이 이제 무더위가 있으면서 또 예상이 그쵸? 되기 때문에 네. 예, 원전 폐쇄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과감하게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원전 그 퇴역식이 열린다고 합니다. 이 발표에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 탈핵 관련된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원전을 해체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주식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. 새로 가는 먹거리가 예. 아니라 이제 그 원전을 네, 예. 부시는데. 네. 네.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원전을 그 해체하는 그런 금액이 1조 원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기간은 한 15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. 근데 1년으로 계산해 보면 7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. 뭐 향후에 뭐 월성 1호기 같은 그런 또 다른 원전 해체 작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런 해체 작업들이 이제 한전 KPS라든지 뭐 한전 기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건설사들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 보면은 지금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.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1년간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에 한 700억, 뭐 한 1천억 정도의 시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또 이제 나눠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죠, 또. 네. 그래서 큰 수혜는 좀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그 원전 해체에 관련된 그런 시장이 좋다고 보기보다는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좀 근데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원자력 우리가 그렇게 원자력을 외쳤던 이유는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거든요. 네, 예, 이 그렇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로 과연 네. 이 원전 1호기, 고리 1호기를 네. 한꺼번에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좀 되는데 뭐 네. 그런 이야기는 정책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럼 김우식 부장이 생각하실 때는 이 예. 고리 1호기에 대한 또 수혜가 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렇죠. 원전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싸죠. 지금 보면 해체 네. 비용이다. 그다음에 앞으로 그게 완전히 반감기라고 합니까? 뭐라고 합니까? 그거 완전히 원복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싸지 않다는 걸 이제 안 겁니다. 우리가 해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렇다고 화석을 또 떼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화석을 떼울 수는 없으니까. 갑자기 화력. 그렇죠? 화력 그렇죠.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친환경 쪽 아까 전기차 관련 얘기가 많았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은 결국은 늘어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커지게 되면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은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가고 이런 친환경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쪽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쪽 이런 쪽 산업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그럼 관심 종목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죠? 예, 저는 이제 다원시스라는 업체를 관심 갖고 있는데요. 네. 아까 진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.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 미래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원으로 이제 그 곽강을 받고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분야 중 하나가 이제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입니다. 핵융합 발전은 지금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 7배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발전이고요.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 발전에 가장
그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. 대전에 이제 K스타라는 그 대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서 프랑스에 건설 중인 이터라는 시설에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핵융합 발전 시설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추가가 되면서 이 다원시스의 그런 장비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일단은 그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의 그런 핵을 이제 분열시켜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라면 이제 원자력 발전, 그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제 합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섞다 보면 찬물로 섞으면 잘 안 섞이는 것처럼 이 대규모의 열이 필요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고온의 열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열을 발생시키는 전원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다원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큰 열로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 큰 에너지원을 이제 어떤 그 자기장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그걸 이제 토카막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그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제 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다원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